안녕하세요. 기태언니입니다. 예, 제가 또 형이라고 해서 그 유튜브에 여성 수강생분들이 유입이 안 돼가지고 저 보니까 남성 수강생분들이 거의 한 92% 정도 돼요. 아무래도 그 형의 영향이 아닐까 싶어서 그냥 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그 스텝 3 핵문고 핵심 문법 고전시가 시작합니다. 예, 이 책이고요. 어, 작년에 나온 책이기는 한데 뭐 올해 준비하는데도 큰 무리 없어요. 뭐 올해까지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책이고요. 자, 문법을 출제 유형별로 나눠서 핵심만 설명한 책이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문학 중에 뭐 비문학은 적중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나왔을 때 꼭 맞춰야 하는 고전 시가를 쭉 실어 놓은 겁니다, 그죠? 제가 이제 각 강좌 진행할 때마다 페이지 수 옆에 적어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강의 들으실 때 페이지에 맞춰가지고요, 핵심 기출 문제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면 됩니다. 자, 바로 가죠. 문법은 출제 키워드가 전체 50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10쪽이고요. 먼저 보면 언어와 국어 부분에서 언어의 특성 이해하는 부분이죠. 시험에 잘 나오는 성격들이고요. 말 그대로 구체적인 사례에서 드러나는 언어의 특성 같은 거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난도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출제 빈도도 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엔 거의 안 나오는데 가볍게 핵심은 잡죠. 자, 보세요. 자의성의 개념은 우리가 모르지는 않을 거고요. 항상 이제 사례하고 특성하고 연결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의성 같은 경우는요. 같은 개념을, 그죠? 같은 개념을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낸다라는 거. 이 같은 개념을 나타내는 형식이 다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죠? 개념과 형식, 의미와 형식 사이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이라는 개념을 국어에서는 집이라는 형식, 영어에서는 하우스, 중국어에서는 지하로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례와 연결이 돼요? 말 그대로 언어가 소통을 위해 약속된 의사 전달 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죠? 의미를 정해서 의미와 그다음에 형식을 정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한 언어권에서 약속된 형식을 쓰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사회성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창조성은 말 그대로 보면 되죠. 한정된 말소리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거나 한정된 단어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창조성 이렇게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4번의 역사성은요. 우리 모든 학문에서 역사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롭게 생성되거나 그다음에 변화하거나 소멸되기도 하는 거. 뭐 가역성 이런 것들은 가볍게 보시고요. 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죠. 11쪽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변화하거나 아니면 형태가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놈이나 어리다 같은 경우는요. 단어 자체의 뜻을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놈은요. 사람의 통칭에서 이제 남자의 낮춤말로 의미가 축소된 거고요. 그다음에 어리다 같은 경우는요. 어리석다에서 나이가 적도록 의미가 이동된 거죠. 그다음에 형태가 변화한 거. 오늘날의 바다를 옛날에는 바랄이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것도 역사성과 관련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멸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있던 말이 사라지는 경우. 뭐 대체해서 소멸하는 경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5번의 분절성 말 그대로 끊고 나눌 수 있다는 건데 형태 분절성은 뭐냐면요. 큰 언어 단위를 작은 언어 단위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형태소 그다음에 단어,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 거기 보면 분절성과 창조성이라는 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죠? 거기 펜촉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예요. 보통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게 되면 창조성이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형태상으로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뉜 단위를 조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분절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거 차이점 파악할 수 있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창조성, 그 다음에 나눴기 때문에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다는 분절성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미의 분절성도 가볍게 확인하세요. 그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려다 보니까 불연속적인 것으로 끊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보죠. 자, 우리 12쪽에 핵심 기출 문제 특성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일단 한번 보죠. 가 같은 경우에 방송은 석방에서 그죠? 죄인을 풀어주다에서 보도 그죠? 말 그대로 어떤 사실을 알리는 거죠. 의미가 변화였다라는 거. 이거 뭐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니은의 역사성하고 관련됩니다. 그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고요. 그다음에 나 보니까 밥을 그죠? 내 마음대로 다른 형식으로 바꾸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해가지고요. 약속된 형식을 쓰지 않으면 소통될 수 없다. 소통되지 않는다라는 거 뭐하고 관련되는 거죠? 바로
바로 사회성하고 관련되는 거죠. 나의 리를 맞고요. 문제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다 보면 종이가 찢어졌어 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졌어 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뭐예요? 디귿의 창조성하고 연결되고요. 라는 되게 쉽죠. 같은 의미인데 언어권마다 한국어에서는 오늘, 영어에서는 투데이 해가지고요. 형식이 달라져요. 얘는 규칙성이 아니라 어떤 성격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의성하고 관련이 되는 거죠. 규칙성이라는 것은요, 언어에 그것을 사용하는 일정한 법칙이 존재한다는 특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정답 확인하시고요. 앞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출제 키워드 2 보시면 이제 언어와 국어에서 국어의 특징을 다양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에서 문법 용어로 표현된 국어의 특징이 맞는가 아니면 맞지 않는가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요. 역시 출제 빈도는 하 중에서 극하라고 보시면 돼요. 1, 2는요. 뭐 기본적으로 잡고 넘어가야 되죠. 자,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다는 개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세 갈래로 서로 연결되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어의 자음 중에서요. 파열음이나 파찰음 같은 경우, 파열음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기역, 디귿, 비읍. 그 다음에 파찰음은 지읒하는 거죠. 지읒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리에는 의문의 대립이라는 거. 즉 뭡니까? 의문의 대립 그러면 단순히 이제 상반된다는 의미보다는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의 짝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시옷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시옷은 된소리의 짝은 있지만 거센 소리의 짝이 없기 때문에 삼지적 상관속을 이루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끝소리의 제약이라는 거. 말 그대로 음절 끝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이 가느다란 물방울 이 7개 중에 하나로 제약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발음합니까? 넉 해가지고요. 그죠? 기억으로 발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교차거, 다른 말로 첨가적 특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요소에 문법적인 기능을 가진 요소가 결합해서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거죠. 주로 한국어에서는요. 조사나 어미 같은 것들이 그죠?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라는 조사 붙어서 영수가 주격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고요. 을이라는 조사 붙어서 밥이 목적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고요. 어시라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가 붙어서 과거 의미를 지니게 하고 있죠. 그래서 조사나 어미, 뭐 접사도 포함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법적인 역할이나 관계의 차이를 나타내는 특징 이런 것들 교차거, 첨가적 특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주어 목적어가 실제 대화에서 잘 생략되기도 해요. 뭐 이를테면은 대화, 담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주어나 목적어 흔히 생략되기도 하죠. 단둘이 대화할 때 주어나 중복되는 목적어 같은 것들 굳이 넣지 않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14쪽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보시면 친족어의 발달해 가지고요.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가 다양하게 발달돼 있다. 가볍게 보시고 예전에 이제 이런 특성 때문에 표준 언어 예전에서요. 친인척 간의 호칭어와 지칭어 묻기도 했는데요. 요즘엔 그런 것들 물어보지는 않죠. 5번은 가볍게 확인하세요. 자, 핵심 기출문제 한번 가보죠.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얘기하고 있고요. 1번 보면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차어적 특성이라는 거 아무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갑과 같이 음절말에서 두 개의 자만이죠. 음절말에서는 대표음 7개 중에 하나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표기는 겹자음으로 표기하는 게 가능하지만 발음될 때는 갑 해가지고요. 비읍 하나로만 발음이 되는 거죠. 뭐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흔히 생략되고요.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이 있다. 이거 다 맞는 특징이죠. 1, 2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키워드 3 한번 가보죠. 여기부터 이제 의문론 파트고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기준에 따라서 의문과 의문 체계를 뭐 하는 겁니까?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분류 기준에 따라 자음과 모음을 구분한 게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으면 되고요. 얘도 출제 빈도는 하 극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일단 기본적인 책이 그릴 수 있어야 되죠. 조음 위치에 따라서 양수음, 치조음, 경국의, 영국의, 흠. 그 다음에 조음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요? 그죠? 바닷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잠수함. 그리고 모노레일 이렇게 해서 외웠죠. 모노레일 이렇게 외웠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파열음이나 파찰음 같은 경우에 예사소리와 짝을 이루는 된소리와 거센소리가 위치와 방법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억지로 외울 필요 없죠. 물론 시옷과 짝을 이루는 된소리 쌍시옷 같은 경우도 그죠. 위치는 치조음이고요. 그다음에 방법상은 마찰음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자음 중에서 비음과 유음은 울림 소리고요. 그다음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은 안 울림 소리라는 거 가볍게 보시고요. 네, 모음의 체계에서
단모음 이거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잡으면 혀의 앞뒤, 그 다음에 혀의 높이, 그리고 입술 모양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지위 제외해 해가지고요. 그죠? 지위 제외해. 그래서 위아래 지위 상관없이 소통을 잘하면 근무처가 좋게 되죠. 근무처 좋아라고 해가지고요. 지위 제외해 근무처 좋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단순 암기이기 때문에 크게 복잡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중 모음 같은 경우에 이런 거죠. 이중 모음은요, 결합 순서와 그 다음에 결합하는 반모음의 종류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죠?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된 적은 없는데 오히려 이제 문법이 마지막으로 거의 나오는 해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겠어요. 그죠? 그래서 상향 이중 모음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거? 그죠? 말 그대로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는 거죠. 반모음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단모음이 결합하는 거고, 하향 이중 모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단모음 뒤에 뭐가 결합하는 거, 반모음이 결합하는 건데 의 하나밖에 없고요. 여기서 이게 이중 모음이라는 건 반모음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야, 그 다음에 예, 그리고 여, 예, 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향 이중 모음의 의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WG 이중 모음 그러면 반모음 오나 반모음 우가 결합한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와, 그 다음에 왜, 그리고 왜 정도 있겠습니다. 이거 분석하는 거 어렵지 않죠. 이를테면 여 같은 경우에 그죠? 반모음 이에다가 어가 결합해서 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워 같은 경우에 그죠? 반모음 그죠? 우에다가 어 결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잡아 두시고요. 그나마 최근에 나온 핵심 기출 문제가 이런 정도예요. 그죠? 보시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보죠. 니은, 미음, 이응은 유음이다. 이건 뭐 너무 쉽죠. 뭡니까? 비음이죠. 그죠? 니은, 미음, 이응은 비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옷, 쌍시옷, 히읗, 맞차름 맞고요. 그 다음에 후설 모음, 단모음 체계 바로 구별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왜, 우는 원수 모음 해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이 정도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출제 키워드 4 한번 보죠. 의문론에서 이제 가장 잘 나오는 게 의문 변동 관련해 가지고요. 의문 변동의 유형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단어의 발음 정확하게 과정까지 분석해서 최종 발음 끌어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의문 변동의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파악하는 겁니다. 최근 따지면 출제 빈도는 중 정도가 되고요. 의문 변동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거 하나 정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먼저 보시면 의문의 교체, 대치, 말 그대로 뭐예요? 발음하는 과정에서 그죠? 의문 변동 전과 의문 변동 후를 비교했을 때 1대1로 의문이 뭐 되는 겁니까? 바뀌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어렵지 않죠. 그죠? 대표음이 가느다란 물방울 7개 뿐이기 때문에 이거 외의 자음이 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뭐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이 돼요. 기역, 디귿, 비읍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이 됩니다. 보면 쌍기역이 기역으로, 밭했을 때 티읕이 디귿으로, 그 다음에 피읍이 숲했을 때 비읍으로 해가지고요. 1대1로 바뀌는 거죠. 요거 쌍기역이 기역으로 바뀌어서 발음되는 건 탈락 아니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죠. 너무나 기본적인 거죠. 쌍기역은 된소리로 하나의 의문이고 기역은 예사소리로 하나의 의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당연히 교체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음 동화라는 거 뭔지 알죠? 그죠? 말 그대로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한쪽이 다른 쪽 자음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소리나 비슷한 성질을 가진 자음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양쪽이 서로 다 닮아서 바뀌기도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의미 우리가 결론부터 정리하면요. 뭐 배웠어요? 비음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갈대밭나무, 그 다음에 뭐 배웠습니까? 아노미나무. 그죠? 그 다음에 메아리, 마음눈. 기억나죠? 그리고 군발이 어머니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군발이 어머니.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비음, 니은, 미음 앞에 기역, 디귿, 비읍이 그죠? 각각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 메아리 마음눈은 미음, 이응이라는 비음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그 다음에 군발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요. 기역, 비읍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발음되고 이 니은 때문에 기역과 비읍이 각각 이응과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유마 되는 거. 물론 조심해야 되는 건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비음화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거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음 동화와 관련해 가지고요. 최종적인 발음을 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체 대치의 범주라는 거. 그죠? 속는다 발음하게 되면 기역이 이응으로, 종로하게 되면 리을이 니은으로, 그다음에 섭리 같은 경우는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고 얘 때문에 비읍이 다시 미음으로 발음되는 거죠. 두 번째는 유음화 얘기하는 거네요. 신나 아니고 신라고요. 니은이 리을로, 그다음에 훌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탈락한
탈락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리을과 니은이 만나서 이렇게 유마 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18쪽에 계속 교체 범주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국의 음화 한번 보시면 이거 그죠? 받침 디귿 티읕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그죠? 형식 형태수 만났을 때 각각 국의 음, 즉 정확히 경국의 음이죠. 지읒 티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구지 같은 경우에 디귿이 지읒으로, 받치 같은 경우에 티읒이 치읒으로 바뀌어 발음이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다음에 된소리 되기 같은 경우는요. 말 그대로 된소리 되는 거죠. 그래서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소조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 그다음에 용언 어간의 받침 소리, 표기가 아니라 받침의 발음이에요. 받침 발음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거. 어차피 된소리로 바뀔 수 있는 것들은요. 된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구두버소조밖에는 없죠. 억지로 외울 필요 없는 요소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어간의 받침소리 니은 미음 뒤에서 된소리 나는 경우에 비읍이 빠져 있는데 어간 뒤에 비읍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거 빼고 다룬 거죠. 그래서 그냥 구두버소조로 외워두시면 돼요. 자, 약국 낯설다라고 했을 때 된소리로 바뀌고요. 낯설다. 얘는 이제 음절의 끝소리 때문에 디귿되고 이렇게 돼도 어차피 안 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소조기 때문에 된소리로 바뀌고 있죠. 그 다음에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은 경우에 그죠? 얘는 안따의 안이라고 해가지고요. 어감 받침소리 니은 뒤에 뭡니까? 어미고의 첫 소리 기억이 된소리로 발음되고 있어요. 더듬지 같은 경우도 얘도 더듬다의 어미, 그죠? 어간, 더듬의 어미 지 붙어서 더듬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서 의문의 교체 한번 잘 보세요. 된소리가 예사소리로 발음되는 거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건 모두 뭐가 의문의 교체가 일어난 거죠. 그죠? 소리 대 소리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하죠. 축약은 우리가 자음 축약만 생각하시면 되죠. 두 의문이 합쳐져서 제3의 의문이 되는 거. 그래서 거센 소리의 짝을 가지고 있는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과 앞뒤로 만났을 때 거센 소리 키읔, 티읕, 피읕, 치읒으로 축약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축하. 기역, 키읗 만나서 키읔. 그죠? 그다음에 조턴 같은 경우에 히읗, 디귿 만나서 티읕. 그다음에 구피라 같은 경우에 비읍, 피읕 만나서 피읕으로 이치라 같은 경우에 지읒, 히읗 만나서 치읒으로 축약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치라 같은 경우에 요거 한 번에 바로 지읒, 티읕 만나서 축약이 되는 거고요. 이 생각은 하셔야 되죠. 우리 한 단어, 파생어든 합성어든 한 단어 안에서는 먼저 축약의 조건이 되면 축약이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3번에 의문의 탈락. 두 문 중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자음군 단순하는 말 그대로 겹받침 중에 하나가 탈락하고 하나만 발음되는 거죠. 갑 했을 때 시오 탈락하고요. 넉 했을 때 시오 탈락하고요. 흑 했을 때 역시 리을 탈락해서 하나만 발음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모음 탈락 같은 경우에 그죠? 두 개의 모음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거죠. 이를테면 쓰다에 어 붙었을 때 써라고 하게 되면 의가 탈락한 거죠. 우리 왜 어간 끝모음은 뭐로 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항상 탈락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가다에 가라는 어간에 아도라는 어미 붙었을 때 역시 아와 아가 두 개 겹치기 때문에 하나 탈락해서 가도 이렇게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나다의 나에다가 아서라는 어미 붙었을 때 아와 아가 겹치기 때문에 동음 하나 탈락해가지고요. 그죠? 나서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죠.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보세요. 지금은 제가 분석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탈락이라는 게 보이지만 그냥 집에 가도 이렇게 던져드리면 이거 가다의 가에다가 도라는 어미가 붙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아무런 의문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국어의 어미 중에서 도나 그 다음에 서로 바로 시작하는 어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도, 서 이렇게 분석되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죠? 아도나 어도 혹은 아서나 어서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도나 서로 시작하는 어미는 국어에 존재하지 않아요. 4번의 의문에 첨가해가지고요. 먼저 니은 첨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웠으니까 자음으로 끝나는 말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합성어나 파생어예요. 그래서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크게 단어를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앞부분이 자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뭐예요? 이, 야, 여, 요, 요로 시작할 때.
그죠? 우리가 물론 이나 야, 여, 요, 유는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때 바로 뒷말의 첫 소리에 니은이 덧붙는 현상이 예를 들면 솜니불 같은 경우에 솜 더하기 이불 자음으로 끝나고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 첨가되고요. 콩역 같은 경우도 콩 더하기 엿에서 자음으로 끝나고 여로 시작하기 때문에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죠. 물론 이때 시옷이 디귿으로 발음되는 건 음절의 끝소리 교체가 일어난 범주고요. 자, 음운 변동과 음운의 개수 한번 보죠. 우리 기본적으로 이 음운 변동 유형 중에 무엇이 일어나는가와 더불어서 변동 전후에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교체나 대치가 일어나면 1대1로 바뀌는 거니까 음운 개수의 변화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축약이나 탈락이 일어나게 되면 그죠? 결과적으로 음운의 개수가 줄겠죠. 그리고 첨가가 일어나면 없던 음운이 덧붙는 거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을 거고요. 조금만 더 보죠. 본 김에. 자, 5번에 보면 두 가지 이상의 음운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 값진 바로 분석해 보죠. 일단 이렇게 발음되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탈락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지읒이 쌍지읒으로 교체가 일어나는 범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닳는다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이렇게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닳는다 유마 일어나서 그래서 탈락과 뭐가 일어나요? 교체가 일어나는 범주고요. 그 다음에 바깥일 같은 경우에 바깥 더하기 1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니은 첨가되고요. 니은 첨가되면은 바깥에 받침 그죠? 티읕이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니은 때문에 디귿이 비음화돼서 최종적으로 바깥일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죠. 그죠?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첨가 교체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일어나요? 비음화 교체 이렇게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음운의 개수 따져보면 갑진 같은 경우는 지금 탈락과 교체 일어나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가 한 개 줄고요. 닳는다도 탈락과 교체 일어나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가 하나 줄고요. 바깥일 같은 경우에 첨가와 그 다음에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운의 개수가 하나가 늘게 되죠. 그죠? 이미 같은 원리로 분석하는 거고요. 음운 변동의 유형만 물어보느냐 아니면 개수까지 물어보느냐 이것만 달라지는 거죠. 자, 핵심 기출문제까지 보고 1강은 마무리할게요. 자,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많이 봤던 문제죠. 보죠. 가을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가을 더하기 1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은 첨가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유마 일어나서 가을일 이렇게 되죠. 그죠? 첨가와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의 음 변동이 나타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텀마당 같은 경우는요. 이거 어떻게 돼요? 그죠? 음절의 끝소리 교체 일어나서 텀마당 이렇게 발음되고요. 그 다음에 비음화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텀마당 이렇게 되는데 우리 특히 여기서 일어나는 비음화 같은 경우는 인접한 음의 영향을 받아서 위치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음과 뭐가 같아지는 겁니까? 좋은 방법이 같아지는 변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니음도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디귿 보면 입학생 같은 경우에 일단 비읍, 피읍 만나서 피읍으로 축약되고요. 그 다음에 안울림 소리 뒤에 구두버 소조가 된 소리로 바뀌는 거죠. 말 그대로 축약과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교체가 일어나는 거고요. 축약이 일어나다 보니까 음운의 개수가 하나 들죠. 그래서 줄죠. 그래서 음운 변동 전의 음운 개수와 음운 변동 후의 음운 개수가 서로 다르다라는 말 맞습니다. 그죠? 정확히는 하나 줄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흙먼지 같은 경우에 자음군 단수나 탈락에 의해서 흙먼지 이렇게 발음되고 그 다음에 미음 앞에 기억이 비음화 돼서요. 최종적으로 흙먼지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4번에서 음절 끝에 가느다란 물방울이 자음이 오면 7개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뀐다는 것은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 교체의 범주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대표음 기억으로 발음되는 건 교체가 아니라 그죠? 탈락에 의해서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것이기 때문에 4번 설명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1강에서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제 출제 키워드 4입니다. 뭐 최근 3년 동안에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다시 한번 나온다면 이 부분 의문론에서는요. 이 부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돈해 주시고요. 자, 1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